아침 공기가 차가워진 10월의 끝자락. 윤정분 씨는 부엌에서 들국화 향이 섞인 바람을 맡았습니다. 솥뚜껑이 덜컹이며 된장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부엌 창가를 스치는 빛은 희미하게 누렇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바람은 감나무 잎을 툭툭 떨어뜨리고 마당 끝 가장자리에 풀이 살짝 눕곤 했습니다. 정분 씨는 나무 국자를 내려놓고 마루로 걸어 나갔습니다. 마루 밑에는 오래된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었지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신던 고무신이었습니다. 먼지가 얇게 덮여 있었지만 그녀는 치우지 않았습니다. 괜히 버리면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나 서운해할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방 안의 시계 초침은 딸깍딸깍 규칙적으로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오래된 집의 나무 기둥을 타고 골고루 번졌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하루는 늘 같았습니다. 아침에 밥을 하고 마을회관에 다녀오고 낮엔 라디오를 틀어놓고 바느질을 했습니다. 라디오 DJ가 오늘도 무사하시길 하고 인사를 하면 그녀는 혼잣말로 그래 나도 무사하다라고 답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딘가 낯선 기운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방 한쪽에 있는 짙은 갈색 장롱을 향했습니다. 그 장롱은 결혼할 때 남편이 직접 손을 본 가구였습니다. 살림이 넉넉지 않던 신혼 시절 그는 동네 목수에게 기술을 배우면 주말마다 나무를 다듬어 기둥을 맞추고 장부를 깎고 경첩을 달았습니다. 지금은 손잡이 부분이 반들반들하게 닳았고 문짝 한쪽은 세월의 무게만큼 살짝 기울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50년이 넘었지만 그녀는 그 장롱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었습니다. 그 안엔 그녀의 인생이 가족의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장롱 앞에 다가섰습니다. 이걸 연 게 몇 년 만이더라. 속삭이듯 말하며 황동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찰칵 소리가 나며 문이 열렸고 오래 묵은 나무향과 먼지 그리고 어쩐지 익숙한 그리움의 냄새가 퍼졌습니다. 장롱 속에는 옛날 옷들이 가지런히 접혀 있었습니다. 결혼식 때 입었던 옥색 한복, 남편의 군복 상의, 아이 어릴 적 이불, 그리고 세월의 바랜 사진첩.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사진 속 얼굴들이 빛과 함께 떠올랐다가 이내 다시 종이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 모든 걸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천의 감촉이 오래된 기억을 깨우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구석, 옷더미 아래에서 누런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호 유치원이라고 적힌 글씨가 흐릿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꺼내들며 가슴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손끝이 자연스레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색연필로 그린 그림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커다란 해, 그 밑에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 엄마 아빠 나라고 삐뚤빼뚤하게 적힌 글씨. 가운데에는 붉은 크레파스로 그린 하트가 번져 있었습니다. 종이는 모서리가 닳아 얇아졌지만 그 위에 웃음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그 그림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림 속의 가족은 활짝 웃고 있었지만 현실의 그녀는 홀로였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도시로 떠난 뒤로 소식이 없었습니다. 명절마다 이웃집은 자식들로 북적였지만 그녀의 집에는 언제나 정적만 흘렀습니다. 정적은 소리 없는 물처럼 집안을 천천히 채워 저녁이면 더 짙어졌습니다. 그녀는 그림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끝으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구나. 입가에 미소가 번졌지만 눈가엔 이슬이 맺혔습니다. 기억은 오래된 흑백 사진처럼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민호가 5살이던 어느 봄날 색연필을 손에 쥐고 마룻바닥에 엎드려 있던 모습. 해가 비스듬히 들어와 어린 어깨 위에 금빛 먼지를 내려앉히던 장면까지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귀에는 아이의 목소리가 아주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우리 가족이에요. 그림 속 해처럼 반짝이던 눈동자, 웃을 때마다 들리던 맑은 숨소리. 그 순간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 묵은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건 그리움이었고 미련이었으며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그림을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품에 안은 채 마루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와 커튼을 스치며 지나갔고
그녀의 흰 머리카락이 바람에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그림이 살짝 흔들릴 때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깨어나는 듯했습니다. 그래, 이게 아직 있었구나. 그때 넌 나한테 사랑한다고 했지. 그녀는 그림을 끌어안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밖에서 참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고 햇살이 천천히 바닥을 옮겨 다녔습니다. 그 빛 속에서 5살 민호의 웃음소리가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한 발 더 나아가 봉투 뒤쪽에서 접혀있던 종이 조각을 하나 더 찾아냈습니다. 크레파스 가루가 묻은 작은 종이에는 엄마 좋아해요라는 글씨가 삐뚤게 쓰여 있었습니다. 글씨 끝이 누군가의 손등에 묻어 번진 자국이 있었는데 그게 마치 그날의 숨결을 증명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 작은 조각을 봉투 안에 다시 포개어 넣고 장롱문을 아주 살짝 닫았습니다. 세월이 문틈에서 서서히 꺼지는 등불처럼 고요히 흔들렸습니다. 민호가 서울로 떠난 건 20살 되던 해였습니다. 그날 새벽 기차역까지 바래다주며 그녀는 말없이 가방끈을 고쳐 매주었습니다. 엄마, 금방 돈 벌어서 집 새로 지어드릴게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기차가 떠나고 연기가 흩어질 때까지 그녀는 플랫폼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커다란 시계를 밀고 가듯 느리게 흘렀고 그 뒤로 그 아이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처음 몇 해는 편지가 왔습니다. 엄마, 서울은 생각보다 차갑네요. 엄마, 오늘은 회사 밥이 너무 짜요. 그런 사소한 이야기들이 그녀에게는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편지 봉투를 쓰다듬으며 그녀는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잘 있구나. 그거면 됐지. 편지의 종이 냄새와 잉크의 냄새는 마치 아이의 체온처럼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편지는 줄어들었고 어느 날부터 전화도 끊겼습니다. 새 주소를 적은 사람도 새 번호를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혼 소식은 다른 사람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녀는 바치를 하다가 삽자루를 놓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결혼이라니 그렇게 큰일을 말도 없이. 가슴이 먹먹했지만 그녀는 원망을 오래 붙잡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각자의 바다를 건너는 존재라는 걸 긴 세월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녀는 늘 같은 자리에서 밥을 차렸습니다. 식탁엔 늘 3벌의 그릇이 놓였습니다. 남편 것, 아들 것, 그리고 자기 것. 빈 그릇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릇마다 이름을 부르며 젓가락을 올려놓곤 했습니다. 이건 당신 거, 이건 민호 거. 조곤조곤한 목소리는 식탁과 창틀과 장독대까지 다 집 전체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명절이 올 때마다 마을은 북적였습니다. 이웃집에는 차들이 서고 손자들의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밤이면 마당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나고 현관 앞에는 커다란 신발들이 줄지어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대문 앞은 조용했습니다. 이웃이 건넨 송편 한 접시를 받으며 그녀는 웃었습니다. 우리 민호도 잘 지내겠죠. 바쁘겠죠. 그 말 뒤엔 늘 한숨이 조그맣게 붙어 다녔습니다. 라디오를 틀면 타지에서 보낸 사연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죠? 곧 내려갈게요. 그녀는 라디오에 대고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집에도 한 통만 와주면 좋겠다. 그러고는 혼자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웃음은 금세 가라앉았지만 그 여운은 밤 공기 속에 길게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장롱을 열어 그림을 꺼냈습니다. 그림을 벽에 걸었습니다. 엄마, 아빠, 나. 그 단순한 문장이 주는 온기는 세월을 거슬렀습니다. 그녀는 그 앞에 앉아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그림에 인사하고 밤마다 불을 끄기 전 말을 건넸습니다. 잘 지내니, 우리 민호. 오늘은 날이 참 좋더라. 그 말이 공기 속에서 부드러운 실이 되어 방 안을 한 바퀴 돌고 다시 그림으로 감기는 듯했습니다. 그림은 늘 같은 자리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그림 앞에서 늙어갔습니다. 주름이 늘어날수록 그림 속 하트의 색은 더 짙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잊힌 듯해도 사라지지 않는 법. 그녀는 그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마을회관에서 친구들이 손자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손자는 이번에 대학 붙었다니까. 나는 손녀가 피아노 배워. 영상 보여줄까?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는 아직 얼굴도 못 봤네.
순간 분위기가 머뭇했지만 그녀는 밝게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우리 민호는 착했으니까. 그걸로 됐지. 그 말에 친구들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나 각자 안쪽에 감춰둔 빈자리 하나쯤은 있으니까요. 그날 밤 그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림 앞에 앉아 오래도록 벽을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나 이제 좀 늙었나 보다. 요즘은 너 어릴 적 목소리도 잘 안 들려. 그녀는 그림을 쓰다듬었습니다. 손끝이 종이 위를 스칠 때마다 아이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서서히 손바닥을 채울 때 그녀의 어깨에서 오래된 힘이 조금씩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림 속 하트가 살짝 흔들리는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림 속 해가 빛나고 세 사람이 웃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도 엄만 아직 여기에 있다. 네가 언제 오든 나는 여기 있을게. 그 말이 방 안에 조용히 내려앉을 때 먼지 입자들이 아주 작은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우체국 앞에서 우체부가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윤 여사님, 편지 왔어요. 그녀는 놀란 눈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은 김민재.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편지를 열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민호 아들 민재예요. 아빠가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어릴 때 할머니가 해주신 호박전을 먹고 싶대요. 이번 주말에 가도 될까요?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호의 아들, 손자라니. 그녀는 봉투를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가슴속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래, 이제야 오는구나. 밤이 깊었지만 그녀는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방 한켠에서 그림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림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 아들이 나를 찾는단다. 너도 이제 돌아올 때가 됐지? 그림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하트는 한 번 더 또렷이 빛나는 듯했습니다. 며칠 뒤 마을 어귀로 들어오는 버스 한 대가 멈췄습니다. 먼지가 일었고 사람 몇이 내렸습니다. 마지막에 발을 내디딘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호였습니다. 그 옆에는 키가 작아 어른 티가 살짝 나는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정군 씨는 대문 앞에서 손에 물기를 닦으며 섰습니다. 멀리서 그들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민호야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오래된 우물에서 올린 물처럼 깊고 맑게 떨렸습니다. 민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자신을 비추자 그는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했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그 말이 떨어지자 정군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말없이 아들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예전보다 거칠고 차가웠지만 그녀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손바닥에 남은 굳은 살의 질감이 그가 건너온 시간의 모양을 조용히 말해주었습니다. 그래, 너 왔구나. 민호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네가 민재구나? 어휴, 이렇게 컸네. 민재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엌에서는 금세 기름 냄새가 퍼졌습니다.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와 함께 달콤한 호박향이 집안을 감쌌습니다. 마루에 앉은 민재는 장롱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저기 있는 게 뭐예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벽을 가리켰습니다. 그건 내 아빠 어릴 때 그린 그림이란다.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벽에 걸린 그림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저거 네가 5살 때 그린 거야. 민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림 앞으로 갔습니다. 그림을 바라보던 그의 눈이 떨렸습니다. 엄마, 아빠, 나. 그 단순한 문장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장롱 앞에 엎드려 크레파스를 쥐고 있던 작은 손. 옆에서 미소 짓던 엄마의 얼굴. 해가 마룻바닥에 네모난 금빛을 깔아주던 오후의 냄새까지. 오래 닫아둔 서랍이 한 번에 열리듯 되살아났습니다. 엄마, 이걸 아직도 가지고 계셨네요. 정군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림 하나라도 잡고 있어야 너랑 내가 이어진 것 같았거든. 민호의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그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그 눈물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눈물은 마룻바닥에 작고 투명한 점을 남겼고 그 점은 빛을 받아 작은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식탁에 호박전이 놓였습니다. 민재가 젓가락을 들고 신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진짜 맛있어요. 그 웃음소리가 집안에 퍼졌고 오래 닫혀있던 창틀이 조금 더 환해진 듯했습니다. 민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는 게 정신없다는 이유로 너무 오래 빈자리를 등졌다고. 정군 씨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됐어.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중요한 건 돌아왔다는 거야. 그 말이 큰 위로가 되어 민호의 어깨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그녀는 장롱 앞에 섰습니다. 이리 와봐라. 조심스레 문을 열자 오랜 냄새가 한 겹 더 흘렀습니다. 그 안에는 봉투와 함께 남편의 군복, 사진첩 한 권이 있었습니다. 민호는 봉투를 꺼내 손에 올렸습니다. 안에는 그림 외에도 작은 메모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민호가 엄마한테 사랑해요.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군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네가 그걸 쓰고 웃었지. 그 웃음이 내 평생의 힘이었어.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뒤늦은 말들이 목에 가득 차올랐지만 그는 아무것도 덜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올려 오래 미뤄둔 인사를 천천히 전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자주 올게요. 민재랑 같이 그림도 새로 하나 그려드릴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번엔 우리 셋 다 들어가게 그려야지. 그날 밤 민재는 새 그림을 그렸습니다. 할머니, 아빠, 나. 세 사람이 웃고 있었지요. 그녀는 옛 그림 옆에 그것을 걸었습니다. 방 안 공기가 따뜻하게 변하며 두 그림 사이로 보이지 않는 다리가 놓이는 듯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들어왔고 마당의 감나무 그림자가 벽을 천천히 건넜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가볍게 떨렸지만 그 떨림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였습니다. 세월의 강을 건너 다시 이어진 가족의 숨결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조용히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등불을 일찍 끄지 않았습니다. 불빛이 점점 작아질 때까지 두 장의 그림 사이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 사이 그녀는 마음속으로 오래된 대화를 몇 번이고 이어갔습니다. 그래, 잘 왔다. 여기 있다. 이젠 괜찮다. 이른 새벽, 부엌 창문으로 옅은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닭이 울고 안개가 낮게 마당을 덮었습니다. 정군 씨는 여느 때처럼 일찍 깨어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주전자를 올리고 호박을 썰어 기름을 두르자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기름 냄새가 피어오르자 그녀는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이 냄새, 민호가 좋아했지. 문득 고개를 돌려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두 장의 그림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왼쪽엔 옛날 민호의 그림, 오른쪽엔 민재의 그림. 두 그림 사이에는 세월이 있었고 그 세월 속에 그녀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하트 두 개가 서로 마주보듯 놓여 마치 한 줄기의 색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밤새 이야기하느라 늦게 잤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방문 앞에 서서 문틈으로 들려오는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가 깊이 잠든 밤의 숨결과 다르지 않은 오래된 평화의 소리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좀 편히 자는구나. 그녀는 그걸 꺼내들고 손으로 조심스레 폈습니다. 이건 내 평생의 보물이야. 그 말은 소리내어 하지 않아도 방 안에 자연히 번져나갔습니다. 그녀는 장롱 안쪽 깊숙한 곳에 새로운 봉투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 안엔 민재가 그린 그림 사본과 함께 짧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민호야, 이건 내 아들이 그린 그림이란다. 세월이 흘러도 사랑은 이렇게 이어진단다. 내가 세상에 없을 때도 이 그림은 우리 셋을 잊게 될 거야. 장롱 문을 조심히 닫자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랜 약속이 잠기는 듯 집안을 둥글게 울렸습니다. 버스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그녀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루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따뜻한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벽의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림 속 세 사람은 변함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해가 기울자 그림 속 하트가 붉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그 앞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너희가 나를 잊지 않는 한 나는 언제나 여기에 있을 거야. 손끝으로 그림을 한 번 더 쓸었습니다. 종이의 표면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세월의 온기가 켜켜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평온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느새 라디오에서 낮게 흘러나오던 멜로디가 멈추고 방 안에는 작은 바람 소리만 남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바람이 커튼을 흔들고 달빛이 장롱 앞을 비추었습니다. 그 빛이 그림 위로 스며들자 색연필로 칠한 붉은 하트가 아주 잠깐 살아 숨쉬는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마음은 남는 법. 그림은 그 마음이 지나갈 수 있도록 오래 열어둔 문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아마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등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림 속 웃음은 어딘가에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는 잔잔했고 집안은 세대의 시간이 이어지는 듯 고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웃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벽에 그림이 먼저 보였습니다. 햇살이 그림 위로 비치자 하트가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평온한 얼굴로 누워 있었고 입가에는 아주 미세한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식을 들은 민호와 민재는 다시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마루에 앉아 벽의 그림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그림이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다고. 이건 우리를 묶어주는 끈이었고 집을 지키는 등불이었노라고. 민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할머니가 말하셨다고. 사랑은 색이 바래지 않는다고. 그들은 장롱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 그림이 나란히 있었고 햇살이 그 위로 떨어져 두 그림을 하나로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민호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접어 장롱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엄마, 이건 이제 제가 지킬게요. 라는 말은 입술 사이에서 소리 없이 흘렀지만 약속은 분명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한 번 더 흔들었습니다. 그림 속 하트가 마지막으로 반짝였고 그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이제 없었지만 그녀의 사랑은 장롱 속 그림과 함께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와 민재는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지요. 민재가 속삭였습니다. 아빠, 저 별이 할머니일까요?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거야. 라는 뜻을 담은 침묵이 둘 사이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그 빛은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을 듯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집 안 구석구석을 밝혀나갔습니다.